오늘은 그 우리 좌파들 겁주는 방송, 우리 국민들 충격과 공포죠. 충격과 공포. 뒤졌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저장 얘로 누를게요. 네. 자, 이제 제 차례죠. 저는 어떤 게 될 거냐? 이건 것 같다. 예. 내가 또 이거 그거 주세요 이제. 뭐? 자, 또 이제 신음소리 듣고 가야죠. 오늘은 제가 이집트를 잘 봐야 한국의 미래가 보이는. 오늘 예. 갔더니 이집트 혁명에 있었대서 또 방송이 나오대. 아, 그래요? 이 좌파 새끼들 하여튼 저랑 생각이 똑같아. 아. 한번 이제 비명 듣고 이제. 자, 아니 우리 다시 뭐? 다시 한번 우리 우리 소리 내고 싶어요? 요캐스트라. 알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아, 미치겠네. 소리 좋아요, 어쨌든. 이 째지는 소리. 다음번엔 진짜 이게 아구창 때리면서 라이브로 정확히 들어야 되겠어. 이게 지금 이 비명에 혼이 안 들어가 있어. 이 물건문 좀 바꾸 들어가야지. 이게 안 돼. 이 상태로는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이 사진 이거 봤어, 이거. 성상훈의 톡톡 세계사? 이따구 사진을 올려놓는단 말이야? 나 이거 보고 너무 열받았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얘 봐,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는 거야, 진짜? 자, 네. 우리가 그때 다행히 뜻있는 기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동시간대에 찍은 사진들이 있죠. 봐. 다르잖아, 지금. 다리도 이상하게 긴데? 이게 허리벨트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얘 말이 안 돼, 이런 거. 이런 역사 왜곡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역사 왜곡. 성 대표의 진짜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모습이지, 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유튜브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러고 있다가 이제 딱 이렇게 찢으면 슈퍼맨 되는 거지, 뭐. 이 딱 찢으면 이게 배가 튀어나오는 거지, 이제 막. 코르셋 다 터지면서 그냥. 이런 역사 왜곡.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올렸어, 내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 민주노총 모았다는 게 이거예요. 예. 이거. 요 옆에서 우리가 데모했잖아. 예. 요거 모아놓고 요거 사진, 요거 하나 착각 찍으려고 한 거야. 예.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해라. 광화문 광장을 채워 목소리 해갖고 마치 무슨 뭐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소리 떨었는데, 예. 아이고 안 나오는구나. 뒤쪽에 나오는데 20, 30대 외면 이렇게 딱 기사 또 나와요. 아. 이거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직접 봤잖아. 얘들 눈빛이 다 이렇게 풀려 있고 겁을 먹었어. 겁먹었어. 그리고 이 중에 일부 애들은 또 우리 공연하는데 와서 막 또 구경하고 커피 얻어 먹고. 야, 괜찮아. 커피 얻어 먹는 거야. 뭐 우리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짓 했다고요. 예.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 귀족노조 앞에 그 절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귀족노조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못해 왜냐면 민주노총에 가입을 안 하면은 그 일을 안 준대. 인사국에 반영하고 그리고 월급에서 얼마씩 각초해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우리 공연 보고 아니 왜냐면 자기들 한심하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하는데 우리 옆에서 야 일자리 1000만 개 400조 줄게 400조 이야기하고 일자리 1000만 개 줄게 우리한테 들어와 자기들도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얘들처럼 뭐 나를 자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일자리를 늘려서 먹겠다는 있는 것 잘라 먹겠다가 아니라 파일을 키워 먹겠다. 그죠. 스케일이 있어야지 스케일이. 그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에 강의했을 때 나왔던 뭐 유태인 이야기도 좀 나고 보고계획. 제가 보고계획을 자꾸 강조한 데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고계획이라고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맨날 음모론 얘기 나고 뭐 프리메이슨 별 개소리가 다 나와. 이거는 자 밑에들 진짜 엘리트들의 전쟁은 다르다니까. 신의 전쟁 아닙니까? 스케일을 모르는 햇소리 하는 것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계획을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볼래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뭡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만든 영화예요. 무엇이냐? 상하이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들을 탄압할 때 중국만이 유일하게 유태인들을 상해로 도피시켜서 보호했다. 개소리죠. 그 일본인들이 한 거야.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상해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 마치 막 이렇게 중국인들이 먹을 걸 도와주면서 살린 것처럼 다 개소리. 이게 일본인들이 했고 거짓말이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상해 유태인이 왜 갔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일본 애들이 그 돈 받고 저 만주 보내줄게 해가지고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고 계획이죠. 예, 보고 계획 각하. 예. 이 보고 계획에 입각해서 일본 제국의 그 외교관들이 독일에서 탄압받은 유태인들을 죄다 탈출시켜서 만주국의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 유태인들을 데리고 오죠. 이거는 뭐 도장 찍혀 있는 겁니까? 네. 이거 어디 도장입니까 이게? 이거는 거기 미국. 아. 네. 이거는 도서관 이거 도장 찍힌 거예요. 아. 이거 러시아가 본데? 어쨌든 뭐든 그런 건데 여기에 샹해에 데리고 왔던 유태인들을 나중에 다시 만주로 보내서 만주에 이스라엘을 건설하려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나중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국,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자 실패하죠. 예. 그래서 이 보고 계획이 중간에 중단이 된다고. 예. 그게 제가 얘기했던 보고 계획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이 이걸 역사를 왜곡해서 마치 중국인들이 막 도와준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태인들한테. 우리를 경제 제재하지 마세요. 예.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유태인의 친구입니다. 이 개소리 하려고 이 중국인들이 이런 개 같은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 예? 보고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유대인들을 누구에게 어느 국가가 더 환심을 갖게 하냐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질서가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계획을 내가 그때 강의 때 얘기한 것이고 예, 예. 한국 유태인 동조론을 얘기하고 했던 게 다 그런 포석이에요. 그죠. 우리가 저기 할 때도 이스라엘 국기를 확 갖다 뿌리고 하는 게 그렇죠. 그거 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사탄이라든가 이런 걸 몰린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저 밑바닥에 있는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엘리트층의 이런 전쟁에 대한 큰 그림을 못 보잖아. 예. 그냥 이딱지고 공부하라는 거야, 나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왜 중국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일본이 과거에 했었고 실패했다고 했죠? 예.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지금 중국은 일본의 실패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똑같은 논리죠.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성공시켜야 된다. 예. 자, 그럼 유태인은 누구를 지원할까요? 한국이냐 중국이냐 문제라고. 예. 한국을 지원하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데 한국 애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반유대인, 예. 그 다음에 어쩌든 별 개소리를 다 한다고. 예. 이러면서 성적이 흔들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 예. 개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개념을. 예. 국제 질서를 모르면은 헛소리 하지 말라요. 자,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집트 민주화 혁명. 예. 촛불 이집트도 그 집회를 했어요. 예. 이집트 혁명 2011년에 일어나요. 그랬는데 그 무라바크 정부가 테러리즘을 이유로 비상사태법을 확장해 나가자 무슬림 형제단 등의 반정부 단체가 이에 반발했다. 그래서 대규모적인 그 평화 집회, 걔네들 말로는 그게 일어나면서 쓰러뜨렸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조건은 뭐냐? 경찰의 폭력과 부패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집트 혁명 사태는 우리나라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큰 바로메터가 됩니다. 아. 무라바크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에 비유하면 돼요.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한 건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독재 했잖아요. 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 독재라 얘기해요. 예. 개발 독재자. 뭐 어때? 이거거든. 그 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 여기서 보면은 테러리즘을 이유로 비상사태법을 확장시켜 나가자 무슬림 형제단들이 반발했다. 우리나라에서의 무슬림 형제단에 해당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정교조 민주노총이라고. 민주노총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났죠.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할 때 뭐였냐? 부패, 최순실 타블렛 PC 어쩌고 얘기하고 경찰의 폭력, 예. 5.18 예. 폭력 사태지. 똑같은 시나리오 해가지고서 촛불 혁명을 일으켜서 쫓아냈다고요. 그게 바로 무라바크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함마드 무르시라는 대통령이 돼요. 바로 예. 혁명 정권의 대통령이죠. 임기를 한번 봐주세요. 2012년 6월 30일서부터 2014년 7월 3일. 약 13개월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큼이죠? 이제 7개월? 8개월? 이제 5월 달에 됐으면 이제 10개월 됐죠. 집에 갈 때 됐네. 이제. 2개월 뒤에 몇 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되는 거죠. 아니야, 2개월 뒤가 몇 월이냐, 우리나라가.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잘 보내. 뭔가 이번에 또 그랜드 크로스가 한 번 더 부딪혀. 그리고 나서 압둘 파타흐 시시라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우파, 좌파, 우파. 이렇게 돼요. 요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 탄핵 사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집트 시민혁명 3주년 반정부 시위로 29명 사망. 이 얘기 나오는데 이 촛불 집회로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 정권을 세웠던 애들이 다시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서 군부 세력이 대선 압승. 3년 만에 막 내린 이집트 혁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통령 어디 됐습니까? 그 양반. 사형 선고 받았어요. 아. 자, 여기서 우리 그 축가를 한번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축가는 뭐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베토벤 교향곡 9번. 운명. 아니, 그거는 5번이고. 5번인가? 9번이 합창이에요, 합창. 합창, 맞아. 사악장. 자. 사악장. 자, 갑니다. 자, 1번. 자, 갑니다. 다시. 1번. 개새끼야! 2번. 너희 바래! 아, 이 저음 좋아요. 좋아. 자, 갑니다. 3번. 너희 비다라! 자, 갑니다. 4번. 너희 쑥가! 좋았어. 자, 내가 왜 닮았다고 하느냐. 보세요. 44%의 낮은 투표율 기록.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도 뭐 40%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을 찍은 숫자가 몇 %였어요? 뭐 41%인가 뭐. 그렇죠. 예. 반대가 결국 69% 정도 되는 거죠? 59%. 59%. 네. 그렇죠. 44%의 낮은 투표를 이게 다 우파이들이 찍은 거예요. 우파이들이 찍어서 된 거예요. 즉 다수가 찍지 않고도 낮은 투표율로도 정권이 바뀌었다 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선거 관련 지난 4월 동안 치러진 선거 정적 결과 LC 후보가 95% 이상, 즉 좌파가 아닌 우파 지지자들 안에서 95%의 지지를 받고서 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이게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투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대통령이 됐다예요. 예. 응? 지금 우파들이 많이 밀려서 세가 줄었다고 하죠. 그 숫자만 갖고 대통령 뽑을 수 있어요. 역사적 사례를 항상 보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집트 혁명을 존나게 좋아해요. 이집트 혁명일지, 이집트 민중혁명 승리의 기록 막 이런 거 나와요. 예. 이게 나눔 문화. 이 나눔 나면 좌파의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집트 혁명을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느냐예요. 그거는 바로 이 자스민 혁명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코민테른의 한 연결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노동자 연대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무바라크 아웃 이집트의 자유를 이집트가 뭔지 우리가 알아? 그니까. 모르잖아요. 예. 얘들 이집트 알아? 이집트 가본 적은 있어? 얘들 이집트가 어디 붙어 있는지 지도에서 찍으라면 못 찾을걸요. 모든 언론의 자유를 이런 데모 한다고 해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 호응할 것 같아요? 예. 이집트가 어떤 나라야? 예.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죠. 그렇죠? 이 사진도 아마 요 애들만 찍었을 거야. 그렇겠죠. 다른 애는 없을 거야. 예. 예? 왜 이렇게 이집트 혁명 그 앞길을 생각한다. 2011년 2월 10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죠. 아. 그렇죠? 예. 벤치마킹이 됐다니까. 벤치마킹.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집트도 1년하고 사라졌으니까 이집트 뭐 1년하고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는 문재인도 1년하고 사형 선고 받겠네. 그때도 무라바크 대통령을 죽이려고 온갖 공작을 다 했어요. 예. 실패했어요. 무라바크 대통령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 예, 그때 거의 죽는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안 죽고 거꾸로 죽이려고 했던 대통령이 지금 감옥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여적죄. 예적죄. 예. 제가 자꾸 반중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반중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 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여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이 전 정권을 무너뜨릴 때 외국 세력을 개입시켰다 해요. 아. 이번 촛불혁명 때 외국 세력 누구예요? 중국의 유학생들 막 올라왔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일본의 좌파 애들 맞죠? 좌파 공산당 애들 올라왔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정권을 찬탈했죠. 예. 이거 여적죄죠. 여적죄지. 그렇죠. 예. 그러니 반중을 안 하고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안 된다. 예. 반드시 반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반중 집회할 때 대한애국당 당원들도 엄청나게 왔죠. 많이 왔죠. 예. 내가 물어보면, 아니, 왜 그쪽, 거기 안 가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니까, 네. 자기들이 다음부터 반중 집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왔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네. 보러 왔다, 이런 거죠. 반중해야 돼요. 예. 자, 근데 일단 좋다 이거예요. 이집트를 내가 잘 보낸 건 사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혁명 5년 이집트는 낙원 이후의 지옥이다. 예. 혁명 일어나고 나서 새 세상 올 줄 알았죠?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왜? 이 세상은 국제 질서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삐죽 튀어나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들이 저기 이집트에서 그 우파 정권을 쫓아내고 좌파 정권 세운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 그래서 옛날 때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그 버틴 거는 대단히 선방한 것이다. 예. 왜냐? 모든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고서 다 거지가 됐는데 한국은 현상 유지했다예요. 예. 그 당시엔 현상 유지도 힘든 시기예요. 왜? 그죠. 서방 국가들도 전쟁이 나서 이 독일한테 파기를 당했잖아. 예. 그래서 자신들도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을 챙겨둘 시간이 없다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경제 성장은 못했지만 현상 유지한 거는요. 예. 엄청난 선방이에요. 예. 그거에 왜 가능했냐예요. 예. 이승만 대통령 영어 잘하고 예. 미국에 인맥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우리 또 이승만 대통령 여사님께서 저기 유태인이었어요. 또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반유죄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한다고. 아니, 그리고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저기 6.25 때 3,000명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우리나라에서 자꾸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예. 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냐는데. 반유대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좌파들 아닙니까? 아니, 우파도 많아. 예. 우파도 많아.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고. 그래서 이게 혁명 이후에 낙원이 안 온 이유는 뭐냐. 좌파 정권이 서방 국가랑 안 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집트를 도와주겠어요? 예. 너 죽어라지. 근데 경제가 폭망했다고. 경제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13개월 만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좌파 정권이 쓸려나갔다고. 지금 보니까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편의점이 하루에 한 300~400개 정도 문을 닫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 알바하는 친구들 다 잘리고, 그리고 또 경비원들, 아니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한 달에 몇십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올리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아웃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원인을 뭐냐고 하면은 뭐 좌파들이 공작을 했다 그거보다도 그 담배값을 2배로 올리면서 서민들이 갑자기 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값 2,500원 한다고 5,000원 돼 버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거기서 확 열이 받아가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보톡스를 맞았다 뭘 했다 하는 게 먹힌 게 사실은 그런 데서 열받아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들이 이거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지금 전부 다 잘리고 있으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상황이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예. 20에서 불과 사흘 뒤에 주아라 가답, 즉 분노의 금요일에 젊은이들이 참가하게 된 동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정보였다. 촛불 집회가 그랬어요. 예. 하나는 아직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시위자들에게 물 뿌리는 장갑차 앞에 용감하게 선 멋진 대머리 남성의 영상이었다. 예.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뭐죠? 감이 안 와? 다시. 시위자들에게 물 뿌리는 장갑차 앞에 용감하게 선 멋진 대머리 남성의 영상이었다. 빨간 우이네. 똑같죠? 예. 내가 얘기하잖아. 예. 벤치마킹 됐다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공포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나는 그 사람처럼 용감해지는 것을 꿈꿨다. 예. 우리나라 촛불 집회 때 그 사람 써먹었죠? 예. 빨간 우이. 예. 이집트 때 사례. 이집트 때 무라바크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촛불 혁명 때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우이 그때 막 때려 죽였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부검하자고 하니까 부검 반대하고 화장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예. 좌파들이 이집트 혁명에 이렇게 관심 갖는 이유가 알겠죠? 예. 코민테른의 영역이 한국, 중국, 일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집트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이집트가 아니라 전 세계 다예요. 예. 전 세계적인 코민테른. 그리고 시위대가 엄청 모였었다. 수천 명이 함께 빵,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외쳤다. 빵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 경제가 무너지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정권도 무너졌던 이유가 경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권 경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무너지겠죠. 그렇죠. 여적죄 사형당하겠죠. 그렇죠. 나는 다른 모든 이집트인들과 같은 꿈을 가졌다. 무라바크가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새로운 이집트, 다른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꿈이 살해당하던 2014년 7월 3일이라는 건 뭐냐? 다시 우파 군부 정권이 들어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쿠데타가 부패한 자들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주는 걸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보면 군부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죠. 예. 좀 우리나라 군인들도 좀 뭔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집트 사례를 보면 자스민 혁명 5년 끝나지 않은 아랍의 봄 하고 이집트 혁명의 조바심 태운 강대국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예. 자 이집트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 부정부패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장기 독재, 부정부패의 싸움. 예.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고 똑같죠. 그죠. 장기 독재 얘기하죠. 예. 부정부패라는 게 뭐야? 적폐청산. 적폐청산. 똑같죠 이집트랑? 예. 예. 그 슬로건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예. 근데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뒤바꿨을 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주변 강대국들은 조바심을 태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무라바크 정권이 친미 성향이 분명했던 터라 특히 미국 정부의 우려는 컸다. 예. 무라바크 정부와 무하마드 무르시 민선 체제 압델 파타 LCC 군부 정권을 이어지는 이라크 정정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부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야기는 뭐냐? 핵심은 이집트의 우파 정권이 비록 독재를 했지만 친미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독재 정권에 반발을 했던 좌파 정권은 반미적 성향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반미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 들었을 때 국내 이집트 국민들은 뭐라 생각했냐? 저 친미주의적 우파 독재자를 제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 왜 안 되느냐? 제가 얘기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 독립한 나라들이 다 거지가 되어버렸다고. 예. 왜 됐느냐? 독립운동가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거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국이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영국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내 국내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 근데 이미 우리는 근대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농사에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예. 산업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대영 제국이 만들어놨던 산업시설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그대로 다 갈취를 했지. 예. 공장을. 예. 그래서 공장을 돌렸어요. 예. 물건을 만들었어. 예. 누가 살 거야? 아무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망했죠. 예. 그래서 다 붕괴됐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혁명 정권이 생기면은 뭐 독재자를 제거하고 뭐 어쩌저쩌고 했으니까 될 것이다 했는데 마찬가지 논리예요. 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헤게모니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좋건 싫건 미국과 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예. 이집트가 그래서 박살이 났죠. 아니 그 지금 얘들이 지금 그 하는 이야기 뭐 장기 독재 뭐 불만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저기 우리 문재양 아저씨가 TV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적폐청산은 박정희의 잔재를 제거하는 게 그게 진짜 적폐청산이다 그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내용.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예, 예. 자신네들이 혁명 정권의 그 정당성과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앞선 정권, 전 정권, 즉 무라바크 대통령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예. 똑같은 얘기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실패했어요. 예. 그리고 여적죄 지금 그렇죠. 사용당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를 하지도 않았고 독재를 했어요. 예. 왜?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누구였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누구예요? 청교조, 예. 민주노총이죠. 예. 이 사람의 지지 세력이 바로 무슬림 형제단, 예. 하마스, 헤즈볼라였어요. 예. 이란 계통의 테러 단체들. 예. 얘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무하마드 대통령에 반발한 애들을 다 두들겨 패고 예. 암살하고 그 짓을 했다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아니 민주주의 한다며. 예. 민주주의 한대 놓고 정권 바뀌니까 무라바크 대통령이 해던 지가 똑같아. 그것까진 좋아. 근데 경제는 더 나빠졌어. 예. 이런 하고 국민들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 지금 저 민주노총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게 독재 아닙니까? 독재를 하고 귀족 노조만 배부르고 네. 우리 이제 하청업체들은 뭐 연봉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해놓고 예. 그 차라리 우파 정권은 대놓고 독재는 못하고 예. 우회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은근히 예, 얘네들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최승호인가요? MBC 사장 이 직원들 이메일 뭐 사찰했다고 기소당했더만. 노조원이 아니면 그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놓고 하잖아. 예. 이집트 혁명 정권도 똑같았어요.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뒤집어 버려요. 예. 한국도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바로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예.
정부군,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의 동맹국이 이란, 이라크,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었어요. 무하마드 무르시 때문에. 그래서 북쪽은 터키, 남쪽은 이스라엘, 중동 분쟁, 혼돈의 시리아 이렇게 해서 시리아가 지금 개박살이 나 있죠. 그리고 뭐 터키, 이란, 터키에서 쿠르드 독립 이게 투표한 거에 대해서 보복 개시하고 터키 애들이 아예 쿠르드를 조질 때 아이시스까지 동원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이집트 사건과 시리아 내전은요, 전체 지도를 봐야 이해가 돼요. 예. 이게 뭐냐? 2011년 1월에 이집트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무라바크 대통령이 쫓겨납니다. 2월 달에. 예.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직 대통령이 생기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고 3월 2일 날인가 쫓겨나죠? 예. 뭐 탄핵해서 감옥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거의 한 2, 3개월인가 공백기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거를 통해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해요. 마치 문재인이 된 것처럼. 예.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함마드 무르시가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뒤에 혁명이 다시 일어나서 쫓겨나고 2014년 6월에 압둘 파타흐 시시가 다시 우파 정권이 생기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가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사건이 나는 사건. 그리고 나서 시리아의 쿠르드족들이 독립운동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 일련 사건이 시간대 순으로 쭉 일어나는데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시리아 내전 같으면 우리로 치면은 북한 저거 폭격당하고 뭐 깨 부서지고 뭐 그거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중동의 사태가 지금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게 예. 여기를 한국에, 이집트를 한국에 비유한다면 시리아는 북한에 비유될 수 있어요. 예. 북한이 여러 군부 세력으로 쪼개져서 아주 어마어마한 내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내란이 일어남으로써 중국의 일대로는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 국가들 지금 빚만 떠안았다 했죠? 예. 예. 일대일로가 건설되는 지역에는 전부 또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제 불황이 나서 전부 다 빚이 많아요. 그것도 누구의 빚? 중국의 돈을 빌린 빚, 중국 돈 빚.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나라들이 빚의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미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답을 가르쳐 줘야지. 여기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들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느냐? 친미하고 우리가 미국 쪽으로 전향됐을 때 중국으로부터 받아봤던 빚은 다 없던 것으로 상당해진다. 이러면 돼요. 돈 떼먹으면 되네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례가 있어요.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승전국들은 자기들이 과거 원래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세계공황이 왔었어요. 예. 그 세계공황이 왔을 때 받았던 그 빚들을 예. 승전국들은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중 정선에 동참을 해서 어차피 여기 중국은행, 중국인민은행 이런 것들 전쟁에 패하면 이 은행들 다 미국 자본에 넘어가요. 예. 그럼 미국 애들이 컨트롤하는 은행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이야. 미국 애들이 너 내 편이었지? 부채 얼마? 하고 영수증 찢어버리면 돼. 아, 그래? 부채로부터 해방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반중 정선에 동참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시리아 사태 봤죠? 예. 친중 전선에 있다 보면 내란도 일어난다 해요. 예.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내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빨리 친중하라는 거예요. 친중을 하게 되면 여기 장기 독재자들, 독재 정권 안정화돼요. 예. 그리고 전쟁만 끝나면 빚도 탕감받을 수 있어요. 당감받고. 갑자기 막 돈이 몰려오겠네요. 아, 그럼요. 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 중국 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예. 중국 쪽에 줄수면 안 돼. 그리고 중국이 시리아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중동 이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하디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로. 얘들이 다 어디서 오냐? 시리아에서 와요. 시리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애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시리아의 원조를 강화하는 거예요. 예. 왜? 무슬림 훈련 기지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시리아 내전에 참여했던 위구르 출신들의 테러리스트들이 우르무치에 들어와서 테러 활동을 일으키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동맹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이슬람 형제단, 하마스, 이란, 북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 있잖아, 그 문재양. 문재인 지금 현 정권도 예. 있죠.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중군동에서 누구를 공공에 적으로 해서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중국을 지원할까? 안 지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처음에 영화 그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너희 이스라엘 형제들도 도와줬다 뭐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CR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예. 유태인이 병신인가? 네. 여기서 일본은 과거 전력 때문에 안 돼. 중국 택도 없죠. 자, 한국만 여기서 친이스라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날 그 반중 집회 때 제가 제2의 보고 계획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보고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왜? 실버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어요. 응? 안 열렸어, 아직. 예. 안 열렸기 때문에 이번 제2의 보고 계획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열릴 수 있다. 예. 중국도 안 돼. 예. 한국만 가능해. 왜? 중국이 시리아 원조였기 때문에. 예. 이걸 안 받아 먹겠다. 우리나라에서 등신같이 음모론에 빠진 놈들이 자꾸 반유대주의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입 닥치고 공부하고 따라오라니까. 쓸데없이 뭐 어디 인터넷에서 찍적찍적해서 중고등 애들이 써놓은 거 이런 거 보고서 예. 마치 이 세상의 음모론을 다 안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요. 예.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구조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해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디리디리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 보니까 비로비잔 유태인 자치구가 있던데. 그런 것도 있죠. 예. 그 이제 우리가 만주까지 올라가면 그 다 연결되겠네요. 그럼요. 예. 뭐 그런 것들은 다 비공개 강의 때 얘기해. 예. 이런 방송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금요일로 오세요.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시리아 군, 시리아 정보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무엇을 했느냐. 무기, 지대지 미사일이 있대요. 시리아 군에는. 예. 1990년대 초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 미사일을 수입했다. 오. 누가 중개했을까? 헤즈볼라죠. 예. 그리고 이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이란에서 사거리 700km인 스커드 D 미사일을 수입했다. 예. 누가 중개했냐는 거예요. 헤즈볼라. 예.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열심히 지금 쇼 붙이고 있는데, 예. 이거 큰일 났어. 예. 어쨌든. 이란산 스커드 D인 사하브 2호 예. 320발 어마어마하게 수입했네. 북한으로부터. 북한산 스커드 D 화성 6호를 600발. 어이구. 이런 시장, 이런 짓을 하니 미국이, 특히 미국의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눈가를 안 돌리겠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열받아 있지? 예. 이러니까 기업은행이 이러면 나 폭파시킨다고 난리 치는 거라고, 지금. 조만간 한국에 금융위기 오겠네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북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예. 북한 편이라는 소리고, 중국 편, 예. 러시아 편,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애들과 한 편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런데 이집트 촛불혁명으로 무라바크를 퇴진시킨 촛불혁명 정권인 모하마드 무르시가 누구의 지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와 한 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뉴스도 났죠. 예. 북한 애들이 시리아에다가 이렇게 화학탄 또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팔았다.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빨간색을 칠한 건 같은 편이에요. 검정색을 칠한 게 같은 편이고, 예.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부터 반이스라엘 국가에 포위되는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혁명이 나면서 모하마드 무르시 대통령 쫓아내고 지금 압둘 파타흐 시시 대통령이 되면서 친이스라엘 정권이 됐어요. 그리고 나더니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해요. 이 뒷부분에서 쿠르드족, 시리아 반군, 알카에다, 뭐 아시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리아 정부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내전이 후방에서 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안전해졌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왕자의 난. 그렇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만 상대하면 될 정도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안보를 확보했어요. 시리아는 지금부터 끝나지 않는 내전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또 1대1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로 프로젝트도 방해를 받기 때문에 중국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예. 왜?
중국은 누구를 지원했다? 시리아 정부군. 예.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중국이 1대1로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로 파이프라인, 고속철도 이런 걸 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의 분쟁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영원히 가겠. 그렇죠. 내가 얘기한 중국이 쪼개지. 중국이 망할 때까지 시리아 내전은 안 끝나요. 시리아 사람도 빨리 시리아 내전 끝나고 싶으면 반중 데모 해야 돼. 예. 반중 친미 데모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이스라엘 전선, 반이스라엘 전선이 되는데 친이스라엘 전선에는 미국, 수니파 이슬림,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 호주 등등이고 예. 반이스라엘 전선에는 러시아, 시아파 무슬림, 이란, 시리아, 중국, 북한, 문재인 정권이 줄 서 있어요. 아, 문제. 이런 진짜로 이런. 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빨갱이들이 많았잖아요. 예. 다 제거됐잖아. 예. 이 이스라엘이 이제 모사드의 인력이 여유가 생겼네. 남겠네? 남죠. 예. 자, 근데 이라크에서 미국의 그 제3함대인가? 뭐지? 3사단인가? 예. 그 부대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한반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해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계속 분쟁이 나면 돼. 미군은 나 몰라라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싸우라야. 예. 자, 그러면 이 미군이 지금 한반도로 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모사드는 어디로 올까? 한반도로 오겠네. 당연하죠. 예. 근데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왠지 모사드의 공작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잉여 인력이 남아서 한반도에 온다면은 과연 이집트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국기를 열심히 흔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 이건 못해. 예. 미국은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지키면서 일을 해야 돼서 참 행동이 버겁다고. 이 몸집이 커. 예. 이러한 소소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건 알아서 해라, 씨. 이스라엘이 빨리빨리 움직여. 이스라엘은 당장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 엄청난 아랍 국가에 포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미국처럼 뭐 국제 뭐 유엔에서 인중받고 뭐 허가 기다리고 그런 거 안 해. 이집트는 이스라엘은 왜 한 번 지면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굶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지가 선빵을 날려버립니다. 예. 그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같은 데서 예. 그런 모사드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매우 비슷할 수 있죠. 비행기 타고 갔던데 이게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임종석이랑 손잡는 등신 같은 짓 하면 안 된다예요. 예. 큰일 나. 지금 갔죠. 예. 27일까지 아직도 아마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네. 24, 25, 26, 27 3박 4일이네.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어? 사인할 때 그렇게 많은가? 아, 얘들 문제가 많아요. 자, 보세요. 무라바크 대통령이 친미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촛불혁명에서 쫓겨났어. 마치 예.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아. 그리고 생긴 무함마드 무르시가 바로 무슬림 형제자들의 후원, 하에즈볼라, 이란 혁명당과 같은 외국 단체들과 결탁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돼요. 예. 혁명을 일으킬 때 얘네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 광화문 광장에 외국 애들 많이 왔죠? 뭐 검은 안경 쓰고 와가지고 그 등산복 그러니까 관광객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진 엄청 찍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혁명은 내가 봤을 때 헤즈볼라, 무자헤딘,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애들이 한 것 같아. 즉 시아파기 이슬람. 예. 일면 이집트에서 그 이슬람 테러단들의 공작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1년 뒤에 바로 바뀌죠. 예. 얘의 경력이 뭐예요? 미국과 영국을 유학한 엘리트 출신. 얘 친미파야. 예. 그래서 지금 압둘 파타흐 시시 정권을 친이스라엘 정권이라고 얘기해요. 예. 경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친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다음번 대통령은 정권을 받을 수 없다야.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리고 또 뭐 했어? 무슬림 형제단 본부를 습격했어요. 다음번 우파 정권은 반드시 정교조랑 민주노총을 해체해야 된다. 아. 여기서 교훈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죠? 예. 이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문재인 정권이 1년 조금 넘었을 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야. 근데 지금 뭐 홍준표 하는 거 봐가지고는 뭐 저 양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다 답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깝깝해요. 반중 친미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나는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때려잡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정확해야만 바로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왕자의 난이 조금 전에 끝났어요. 2018년도 왕자의 난에 대한 뒷수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 해서 다 끝났죠? 예. 자, 이제 모사드 애들이 와서 이제 공작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공작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예. 일단은 혁명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어요. 뭐냐? 한국의 경제 불황이겠죠. 그죠. 그렇죠? 이미 경제 불황 계속 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민주노총 애들 눈이 떨리고 있잖아? 그죠.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있어. 예. 경제가 불황이고 일자리가 잘리고 있는데, 뭔 놈의 데모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분위기는 점점 모하마드 무르시가 쫓겨날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 차기 지도자가 아직 안 보여요. 예. 차기 지도자만 보인다면은 그냥 내가 봤을 때 혁명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돼 있어.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그 민주노총이 이번에 그 집회를 하는 거 보니까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라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7,000원을 올렸더만 전부 다 잘리고 국민들이 문재인 개새끼야 하고 지금 있는 마당에 10,000원으로 올리란 거는 문재인 정권 전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노총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을 보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했던 데가 러시아, 중국,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무슬림 형제담, 예. 북한, 문재인 정권까지 포함시켜야지. 예. 뭐 이렇단 말이에요. 예. 이 정권에 대한 범세계적인 지금 공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의 대통령, 그러니까 혁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온 우파 대통령이 가져야 될 자질은 당연히 친이스라엘 반이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친미는 공통분모고. 자, 그건 지역적 개념에서 봤을 때예요.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의 대통령이 가져야 될 어떤 정치적 그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 친미는 당연한 거예요. 반중이지 반중. 반중이죠. 왜? 네.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리아 정부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연히 친미 반중이어야지. 그러면은 지금 그 누굽니까? 조원진은 이제 대통령이 영원히 못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니 겨냥하니까 전향. 사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전향하니까 전향. 예, 예. 전향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몰라서 사드 배치했다. 예. 반대했다. 예. 이제 알았으니까 예. 이제부터 반중 데모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옛날에 저 중국에서 사업도 크게 했고 뭐 돈도 많이 번 것 같은데 중국에서 사업체 다 날려야겠네.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전 몰라. 전 그것까지 나는 몰라. 반중 데모를 뭐 하라니까 뭐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악플단 놈들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 오성원기다 불태우고 안 찢는데 무슨 반중 데모냐. 우리의 반중 데모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죠. 반중 떠드는 거 지금도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반중 데모 떠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우파 쪽에 반중 영서를 많이 만들었죠. 그죠. 성공했잖아. 오성원기를 찌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예.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다 전략이에요. 왜? 오성원기를 왜 찢는 건데? 오성원기를 찢어서 반중이 된다면 하지만은 오성원기를 찢음으로써 반중을 말하는 유일하게 말하는 우리가 감옥을 간다면 누가 반중을 얘기하겠어요? 그죠. 내가 니들 전략에 속을 것 같아? 예. 안 속아. 예. 안 태우고 불법행위 절대 안 해. 그러면서 반중을 이렇게 퍼뜨리고 정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중의 인식이 확산됐으면 우리의 공작은 성공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 그쵸? 아저씨들이 그 박사님이나 이충근 박사님 강의 듣고 반중하면 400조 하니까 박수치고 난리. 그거 돌아갔으면 그 성공한 거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플을 달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데 너희들의 지능은 나에게 못 미친다. 예. 그런 식으로 아무리 우리를 자극해봐야 우리는 오성원기 안 찢어. 왜? 예. 우리는 오성원기로 치파오를 만들어 입으면서 반중 데모를 할 거야. 알겠어? 나는 그런 하수적인 데모 안 한다니까 그러네. 예. 지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지능적으로. 아니,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를 하니까 전파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예. 중간에 우리가 한 20분 정도가 잘렸죠. 이 방송이 안 나갔어요. 예. 그럼 전파방해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쪽 보니까는 저기 미 대사관 옥상에서 사진 엄청나게 찍어내더만. 아마 연락에 쭌을 땡겼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얼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응? 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망명 신청해도 돼.
이 사람들이 왜 망명하게 됐나? 예. 친미 대모하다가 망명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뽑아줘야지 이렇게 되겠지. 어? 근데 우리 망명하면 큰일 나. 왠지 아세요? 예. 우리 망명한다는 소리는 우리 그럼 진짜 CIA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니들 뒤진다예요. 우리를 망명시키면 안 돼.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밀월 관계. 예. 이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번에 새로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로 지목된 예. 그 모하마드 그 살만 왕세자. 얘가 뭐라 얘기했느냐? 시리아, 예멘, 바레인, 이란 그리고 이슬람 국가 헤즈볼라, 하마스 등의 이슈에 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예. 이 말 하고 나서 왕세자로 책봉이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이집트 대통령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색깔을 갖춰라요. 지금 미국이 시리아, 예멘, 바레인, 이란, 뭐 헤즈볼라, 하마스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예. 이 얘네들을 도우고 있는 동맹국이 누구야? 중국, 러시아,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번 우리나라 우파 정권은 반중, 반러, 반북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명확해야지. 그러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에다가 한 이스라엘 저기 군사 동맹 맺고 이스라엘에다가 한 3만 명 그냥 파병해 버리면은 좋죠. 그러면 뭐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죠. 예. 아, 우리도 실전 경험 해야 되거든. 예. 북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 경험이 필요한데 그죠. 지금 우리 지금 전투 경험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해병대 같은 경우는 좀 실전 배치해서 한번 시리아군이랑 한번 싸워볼 필요가 있어요. 예. 시리아에 가면은 시리아에 와 있는 북한 지금 공작원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아에 가서 북한 놈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예. 거기 중국 놈들도 많이 와 있어. 예. 중국 애들 때려잡으면 돼. 예. 예. 그럼 연습하면 되죠. 실전 경험 필요해. 해병대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되겠구만. 그럼. 예. 예, 우리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우리를 고마워하지. 그리고 우리가 6.25 때 이스라엘이 3,000명이 왔다 했죠? 그죠. 그 나라도 없을 때야. 예. 나라도 없을 때 3,000명이 왔다고. 예. 우리 나라도 있잖아. 예. 쪽팔리게. 그럼 우린 3,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한 3만 명은 보내야 되는 3만 거야. 명, 특전사를 3만 명 보내. 야, 우리나라가 여기 3만 명 보내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줍니다. 예. 어마어마한 투자. 경단위로 막 돈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유조선으로, 유조선급 어마어마한 배가 예. 한 달간 달러를 실어 날라야 될 정도로. 아. 어? 그러면 돈 투자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 그 돈 따발에 저기 치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깔려가지고. 돈 나르다가 깔려 죽는 이제 사고사도 예. 발생할 수 있을 예. 정도에. 아니 뭐 돈 나르다가 오버타임에다가 최저임금 안 주면 한 두 개 들고 한 두 뭉치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니까. 예. 왜 자꾸 반이스라엘 하냐고. 예. 우파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자꾸 반이스라엘에 진짜. 예. 저 개념 좀 잡으니까 그러네. 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사고 방식은 국익 기본이다. 예.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 아니 왜 그러면 안 해? 지금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렇네. 어.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나라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 그죠. 아니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진짜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예. 우린 왜 이래? 이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쓰는 그 모자 책 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쑥 둘러보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이야. 그래갖고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댓글에도 날 보면 이제 김 박사 친유대주의, 예. 뭐 무슨 시온의 개 이런 말 나오는데 족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 나는 유태인들을 고대사 연구하면서 진짜 친형제라 생각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 김정민 저 개독교 새끼 그래요. 저희 집안 불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아니 좀 찌라시 정보를 돌리려면 정확한 정보를 돌리라고. 왜 이렇게 다 틀려? 나 진짜 웃겨. 얘들 얘기 보면은 나 이게 쭉 보거든요. 다 틀려.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요즘 박사님 일루미나티라고 막 또 돌리더만. 그러니까 좀 정보를 정확히 갖고 얘기하란 말이야. 정보를 정확히. 그게 무슨 알마티 대학이야. 내가 카자 국립대학이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니 좀 병신들아. 좀 정보를 제대로 갖고 악플을 달란 말이야. 알마티 대학 나왔대요? 어? 알마티 대학 나왔대요? 알마티 대학에 쓴 게 옛날 때 초창기 한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잘 모르잖아. 예. 그래서 내가 거기 대학을 나왔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까먹고 카자흐스탄 수도가 어디지? 아스타나인데 알마티 또 그것도 또 알마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국립대학교 나왔다니까 알마티 국립대학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내막도 모르면서 등신같이 허접한 정보 모집해갖고 그런 소리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전쟁은 예. 엘리트층의 전쟁이라 얘기했잖아요. 예. 저 밑에 개돼지들 니들이 뭘 알겠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고등생들끼리 나오는 음모론 갖고서 이런 거
숟가락도 꼽지 말라요. 그러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엘리트층의 전쟁에 대해 이제 참전하신 거네요,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나는 근데 상관없어. 왜?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알려주고 지식을 전파해줘도 받아먹을 수 있는 인구는 20%밖에 안 돼. 나머지 80%는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난 뭐 그것까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간다야.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바라보고 하는 대상은 그래서 대중보다도 지도층이에요. 여기서 지도층은 건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 지도층, 예. 태극기 부대 지도층, 예. 모든 분야의 지도층, 뭐 우파, 뭐 방송의 지도층, 다 지도층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 지도층만 바뀌면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앞으로 저는 태극기 부대도 이제 공작을 할 겁니다. 저는 예. 대놓고 공작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태극기 부대를 반중 친미화 시키는데 노력할 거예요, 이제부터. 아니,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그 대한애국당이 이제 반중 집회 한다고. 그것도 좋고, 그것도 반중 집회하면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극기 부대를 반중 친미함과 동시에 흩어져 있는 태극기 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공작도 할 거예요. 예. 전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해. 왜? 지금부터 한다예요. 자,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집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봐. 이집트도 한다는 거예요. 예. 이집트도 하는데, 이집트도 GDP가 높은 한국이 못한다?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얘기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예. 인도 태평양 방어선, 그 중에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 사태는 곧 한반도 사태와도 같은 문제고, 남중국해 문제도 곧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우리 예쁜 여자들이 많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한국이 여기 우크라이나에다가 한 3만 명 파병해야겠구만. 내가 지휘관 할게. 예. 응? 이걸 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뉴스에 나왔죠? 아까 우리 동영상 봤죠? 예. 상륙함 2척 투입, 추진, 전략무기 빠진 한미 훈련. 기사가 벌써 SBS. 이거 민주노총이 장악하니까 기사도 이따위로 뽑아내. 예. 상륙함 2척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 생각해. 예. 인천 상륙작전 때 상륙함. 예. 이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까 봤잖아. 응? 그래서 보세요. 자, 민주노총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한미연합훈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예년보다 많이 축소된 훈련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이거 하는 거야. 예. 축소 안 됐는데. 그러면은 이라크 전쟁 끝나고 들어온 지금 미 육군 3사단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 축소됐다고? 숫자가 지금 쪽수가 늘어났는데? 미 방위군도 주 방위군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쪽수가 늘어났다니까 축소 안 됐어요. 항공모함이 안 온 거지. 그리고 기간은 반토막 나고 참가 전력도 눈에 띄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참가 전력이 왜 눈에 띄기 약해져. 대부분 비공개 훈련이 진행될 테여서 한미 훈련 영합의 체감도는 역대 최악. 요거는 뭐냐? 코리아 패싱이라 그런 거예요. 코리아 패싱도 있겠지만 실제로 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4월 말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3개월이에요. 예. 마치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처럼. 5월. 근데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누구한테 쫓겨나요? 군부 쿠데타. 야. 이때 군사훈련이 한국에서 일어나네? 예.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이래 되는 거지. 이제 그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고, 그럼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한반도의 모든 행정은 미군이 통제한다고. 뭔가 이상해. 그 여직대로 다 잡아들이는 거지. 예. 자, 한국의 군부 세력 힘 좀 내세요. 힘 좀 내. 예. 쫄지 말라니까 그러네. 자, 북한을 위한 일조 양보야. 와, 이런 개소리들 막 써놓는 거야. 뭐 그래서 뭐 대북 공격과 방어의 창과 끝과도 같은 한미연합훈련을 이렇듯 반쯤 접고 마련한 회담이니 누가 반쯤 접고. 나 좀 이런 말을 보면 이제 욕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예. 미국의 항공모함 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여기 갔죠. 전부 다 여기 갔죠. 예.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라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예. 인도 태평양 방어선 중에 여기에 상륙함이 2척이 온 거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륙작전 펼치겠다예요. 그래요, 예. 항공모함 여기 왜 와 있어요? 해전하겠다는 거예요. 예. 혹시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중국이 개입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지. 예. 여기서 해전을 하게 되면 중국의 군대 방향은 어디로 가죠? 일로 가죠. 예. 일로 가죠. 예. 그때 미국이 상륙작전을 북한에 하면 중국군은 어디로 갈까? 못 오죠? 예. 하고 있잖아 지금. 예. 북한 때려잡기 위한 북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한 대는 대만 가 있더만. 항공모함 한 대는. 그러니까 예. 중국 연해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쫙 깔리게 되면은 예. 그게 딸려오는 전투함서부터 수량은 무지장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중국의 전력은 자국 방위를 위해서 군대가 남방으로 진출해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때 미국 애들이 상륙작을 통해서 북한을 때린다면 예. 중국군들이 여기 개입하겠냐는 거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괜히 잘못 개입하면은 여기에 이 남부 지역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대폭 축소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국방부 출입기자인데 아유. 예. 내가 그랬죠. 근데 왜 우리나라 우파언론도 이따위 소리 하냐는 거야. 내가. 예.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도울 것 같습니까? 뭐 미국은 뭐 우리 버린다 이런 개소리 갖고 내가 아니 좀 아우 지도 좀 보라고 지도 좀 예.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러 관리 포인트 중에 여기 병력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로 왔잖아요. 왜 여기 해결됐어? 끝났지. 예. 예. 러시아가 관건이에요. 만약 이번 러시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한 번 더 일어난다. 예. 러시아 군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죠. 예. 잡아놓을 수 있다고. 예. 이 전략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세계 지도를 보면서 미국의 전략을 읽으라고. 상륙함 두 척이 온 게 좀 뭘 의미하나? 북폭이라니까요. 북폭이죠. 북폭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존 볼튼. 예. 걔 누구예요? 걔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습니까? 과거에 2차 이라크전을 일으켰던 애입니다. 아. 2차 이라크전은 왜 일어났어요? 명분이 뭐였어요? 미국에서. 그 뭐 화학무기 뭐 대량 살상 무기. 예. 근데 대량 살상 무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뻥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어요? 존 볼튼. 아. 근데 지금 시리아에서 북한군이 화학무기 살포했다고 영상까지 나왔더만. 예. 없어도 된다니까. 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해 안 되냐? 아니 이해 안 되냐는 거예요. 예. 북한에 지금 대규모 핵 개발하고 있대잖아요. 예. 쳐들어갔는데 핵 개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예. 그러면 공격할 거 물릴까? 이라크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 애들 대양살상 무기 없을 때 물렸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안 물렸죠? 예. 안 물린다니까. 존 볼턴이 됐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미국은. 예. 북폭 준비한다니까 그러네. 제발 좀 우파 사람들도 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 국방장관 국방장관이 존 볼턴 보고 뭐라 했냐면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왜냐면 이 국방장관이나 이 미국의 장성들은 이게 살인마가 아니고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움직이면은 그 완전히 그 지도상에 지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트럼프가 전쟁하려고 해도 전쟁하면 안 된다고 막는 게 이 장성들이라고요. 장군들이라고요. 그런데 존 볼턴 그냥 해. 전쟁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가 쓸어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옛날 때 학군단 출신이었잖아요. ROTC. 예. ROTC 1년차 3학년 때 들어가면 2년차 4학년들이 얼차려 주고 했다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때 얼차려 많았어요. 그럼 군기장도 얼차려 주는데 꼭 보면은 운동 안 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빼짝 말라서 가빠도 없는 애들. 이런 놈들이 기합은 더 세게 줘. 운동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자기가 체력을 해봤기 때문에 얼차려 원산 복격했을 때 인체 한계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 그래서 적당히 되면 빼 그만 하고 다른 걸 또 시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육 단련을 시켜. 뭐 팔굽혀펴기 뭐 100회 뭐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신체 부위를 다 단련시켜 준다고. 근데 이 운동도 안 해본 이 병신같이 빼짝 마른 선배들 얼차려 앉아본 놈들 운동 안 해본 놈들은 원산 폭격만 1시간 2시간씩 무식하게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얼차려의 목적은 그 군기를 잡는 것도 있지만 체력 단련의 목적도 같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새끼는 진짜 고문을 해버리는 거야. 고문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체가 망가지잖아. 팔굽혀펴기 뭐 1000번 이러면 어떻게 여기 인대 나가고 막 그러잖아. 또라이들이 있다고. 존 볼턴이 빼짝 말랐죠? 군인 아닌지 운동 안 해봤잖아. 이런 놈들이 무식한 정책을 펼친다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래? 일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근데 존 볼턴은 뭐라 그래? 죽여! 그런다고. 그래서 북한은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은. 미국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할 수 있어. 미국 군들은. 군 출신들은. 근데 존 볼턴이 왔다는 소리는 야 이거 북한 진짜 위험해졌다. 야. 이 개념 없는 어떻게 보면 개념 없다기보단 좀 무식한 그 과격 분자가 온 거거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애가 존 볼턴이에요. 그래. 어쩌라고? 아니 그리고 저기 CIA 국장은 아줌마잖아요. 물고문 전문가. 그 아줌마도 근육이 없잖아. 근육 없는 사람들이 고문은 진짜 잘해. 조심하라니까 그러네 진짜. 북한 뒤졌어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뭐 훈련 기간도 짧게 한다고. 아니 실전 하려고 하니까 뭐 실전 치려고 하니까 짧게 하면 되지. 훈련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고문을 1시간 하나
10분 하나 죽기는 똑같아요. 익사한단 말이야, 익사. 그러니까, 뭔 소리야 도대체 진짜 좀 제대로 알고 좀 얘기 좀 하라는 거야. 이거 몇 대야 이거 하나 한 11대 되더라고요. 네,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하나. 아까 여기 그 비행기도 있었죠, 해리어. 해력이. 이거 두 척, 이거 두 척. 어? 좀 알고 얘기해, 알고. 미국은 한반도를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 인도 태평양 방어선 대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쪽에는 상륙함 두 척을 배정한 거라니까. 이건 뭐예요? 북진이다 해요. 그죠. 제발 좀, 어?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아유 해병대 2,000명 가지고 뭐해 하나 두 척이 오면 4,000명 아닙니까?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교두보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12,000톤짜리 그 고속정이 따라가는데 그 고속정이 1,200명 탄다고. 그런 게 막 한 10대 가까이 오면은 미국 해병대 4,000명이면 북한에서 다 때려잡아. 걔네들은 저글링이고 얘네들은 프로토스야. 상대가 안 된다고. 좀 알고 좀 얘기를 해야지. 아니 무식한 것들 진짜. 아 근데 왜 우파가 왜 그런 헛소리 하니까 군대 안 갔어? 우파 군대 안 가잖아요. 아 나 진짜 이런 걸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거야 진짜. 우파 같은 경우는 친미 친중이고 또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 하는 그러니까 이 거예요. 개소리 하는 거야. 반미 친중하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감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맞아 3사단 삼국 배치 완료. 어? 얘들은 지금 방금 바그다드 함락시키고 온 애들이야. 어? 손에 피를 묻혀본 놈들이라고. 무시무시한 애들이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펜스 대통령 봐야 그냥 제재 계속한다 착각 말라 하잖아. 마치 뭐 이거 좌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이렇게 연합훈련을 반쯤 적고 마련한 회담이니 꼭 성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미국이 언제 반쯤 접었어. 미국은 김정은을 접으려 하고 있어요. 응? 미군을 접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문재인도 접으려고 하고 있지 지금. 접죠 지금. 학을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종이접이. 이거 보세요. 러시아 TV에서도 미국과 한국이 4월 1일 날 대규모 합동 훈련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재생입니다. 만우절. 아 그래요? 네. 아. 거짓말과 같이 태어났죠. 아니 그럼 이거 박사님 이거 4월 1일 날 대규모 합동 훈련을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안 하려고 버티면은 그 IBK 기업은행 그냥 바로 제재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하나 날리고 하나 더 잡아야죠. 우리은행도 하나 잡아야지. 아니 근데 뭐 기업은행 날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죽는데. 기업이 망하고 불황이 오면은 촛불혁명을 쓰러뜨리려고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겠죠. 마치 이집트처럼. 좋은 시나리오네.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잖아요. 외교 노력 실패 시 군사행동 나선다는 얘기는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싸울 거라고. 중국 위협에 혈전 치렀던 베트남, 혈전 치렀던 미국 항공모함 대대적 황양. 왜? 베트남은 지금 미국하고 함께 중국을 치려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베트남 가서 호치밍이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왔어요. 이거 의미가 있어. 왠지 아세요? 왜입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왜 졌는 줄 알아요? 왜 졌습니까? 진 게 아니에요. 물러선 거예요. 왜 물러섰느냐? 미국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중국화의 확산이었다고. 확산을 방지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랬는데 호지명이는 빨갱이야. 남쪽 베트남은 민주주의 국권인데 부패했어. 그리고 반미 정서가 너무 심해. 그래서 미국이 호치민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권을 통일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베트남 전체가 반미화돼 버려요. 반미화 되면서 걔들이 어디로 가냐? 친중으로 기운다고.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뭐였냐? 미군 철수였어요. 미군 빼버리고 호치민한테 베트남을 주면은 호치민이가 비록 빨갱이지만 대중국 견제 전략을 펼친다. 그렇기 때문에 반중은 확실하니 베트남을 못 먹더라도 반중만 된다면 그러면 중국의 동남아시아 중국화를 저지할 수 있으니까 호치민을 키우자라는 쪽으로 전환된다고요. 문재인이가 지금 호치민의 그 무덤에서 참배한 거는 바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고려 연방제 적화 통일을 상징적으로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간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중국 애들이 샹하이 유태인 갖고서 비디오 만들고 온 별과 쇼를 해도 내가 소용없다 했죠? 이거 북한을 통한 그 고려 연방제 이런 거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계획은 얘네들도 세우고 있다는 정보는 저도 들었어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세우고 연방국가 대통령을 김정은을 추대하고 이런 개소리 같은 것만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중국과 북한은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예. 과거 호치명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예. 호치명이는 그냥 베트남 땅에서 그냥 반제국주의자였어. 미국도 떠나고 중국도 떠나라예요. 예. 그런 제국주의자, 민족주의자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호치명이는 100점짜리 자기 편은 아니지만 50점은 줄 수 있는 애들이야. 예.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베트콩을 본따서 이걸 하겠다? 예. 웃기고 있는 애죠. 예. 아니 그 호지명이 그 가서 참배한 거는 그 문재인도 이제 반중하겠다고. 아,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나 반중할 거야. 그걸 그런 거면 다행이고. 중국에서 돈 안 들어오니까 돈 끊겼네. 나 반중할 거야. 그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면 다행이고. 아, 그런 고도의 전략이라면 대환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한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지. 뭐. 아, 그런가? 왠지 버릴 것 같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일본 사례를 보면 그 동아시아를 미국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네. 지배했는가. 우리 지금 난수코드 책이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 책인데 거기를 보면은 아니 일본의 사회당도 CIA가 만들었고 일본의 빨갱이들도 전부 CIA가 다 키웠고 뒷돈 대주고 뭐 폭동 일으키게 하고 뭐 전부 다 CIA가 다 했더만. 그 왜 그러냐면 일본 제국이 패배하고 나서 예. 미국 땅에 일본 땅에는 뭐 핵폭탄도 맞고 전쟁도 예. 했었기 때문에 예. 반미 정서가 강했어요. 예. 그 반미 정서를 이용해서 무엇이 일어나냐? 소련의 적군파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적군파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일본 공산화를 움직였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에 있는 좌파들 안에도 그 CIA 멤버들이 많이 침투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 왜냐면 좌파들 자기 새끼들 전부 다 미국 보였잖아요. 네. 네 새끼 죽는다 이러면 전부 다 전국 빼가지고 지금 다 미국에 갖다 바칠 거예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째부터 한편이면서 엑스맨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예. 문정은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 문제는 죽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정희 교수 하는 이야기 그대로 하면 죽죠. 그거 죽죠. 그거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지. 예. 그런 걸 보면 엑스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 보면은 엑스맨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엑스맨이 많다고. 아니 그 좌파에 있는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만. 압돌 파타흐 시시 새로운 대통령도 원래 모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내각 산하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걔가 뒤집어서 자기 대통령 감옥 집어넣고 예. 사형 선고까지 내렸어요. 미 민주당도 안 그러라는 보장이 있겠어? 송영무 송영무가 하면 되겠네. 뭐 누가 해도 좋다 이거야. 상관없어. 난 반중만 하면 돼. 반중 데모 하라. 반중 외교 하라. 이게 저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예. 이렇게 새해에 중국에다가 인사하는 게 등신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관세 피하자 미 동맹국 중국 때리기 동참 고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미국이 대놓고 반중연대 동참해야 철강관세 봐준다. 이제 미국이 대놓고 얘기해. 예. 그렇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반중대모를 얘기한지. 친미를 외친다고 성조기를 흔든다고 친미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미국이 생각했을 때, 미국인이 바라봤을 때 내 편, 내 동맹국은 반중을 하는 사람이 내 편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중을 해야 확실히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예. 왜? 미국의 적은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중국이 없어져야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각종 자금의 줄이 끊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에도 당연히 중국 놈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다요. 네. 그리고 중국 위안화로 석유 거래 하려겠대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굿럭. 행운을 빕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원유 시장, 이거 원유 거래하는 거, 예. 선물 시장, 예. 이거 누가 장악하고 움직여요? 유태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 누구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내자.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누굽니까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 뒤지기 전에 그 석유 거래를 이제 유로화로 하겠다고 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바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굿럭. 라트비아 ABLV 은행이 한번 뒤지게 당하더니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이제는 예. 대북 거래은행을 라트비아 정부가 찾아서 고발했어요. 예. 미국한테 나 잘했죠 이러면서. 무슨 말이야 그거? 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내가 스스로 북한 거래은행들 잡아갖고 조져버리겠다. 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금자 이게 쩍 줄였고 이게 또 이게 중국의 또 다른 공격. 황사. 우리 이번에 데모할 때 예.
어마어마한 스모그가 왔잖아요. 그 중국에도 공격한 거예요, 우리를. 예. 이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150억씩 날리면서 예. 뭐 자동차 안타기 운동을 하고 했죠. 그래서 어디 미세먼지 좀 줄었나? 예. 그리고 요즘도 텔레비에 나오니까 뭐 미세먼지의 원인에 왜 이렇게 중국이 얘기하는 걸 꺼려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이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자력 발전을 스톱시킨 거. 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스톱되는 바람에 지금 석탄 발전소를 뒤지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에 아주 매연이 쫙 깔렸어 그냥. 예. 아, 아니 원자력 미쳐버렸어. 발전소 그 저기 중단시킨 게 그러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는 중소기업들 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를 중국에 통으로 넘기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예. 우리나라에서 뭐 친환경 한다든 이야기시작 그러면 석탄 매연은 친환경이야? 이런 병신 새끼들을 만나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그래갖고 중국에서 스모그가 안 와도 예. 우리 동네 자체에 이제 스모그가 깔렸다니까 지금 석탄 발전소 때문에 예. 미쳐버리겠어 진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5G 지금 우리 4G는 중계기를 전부 네. 화웨이 거 쓰지 않습니까? 화웨이 거 쓰니까 우리가 도청이 안 된다고. 그럼. 근데 이제 5G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도 이 지금 미국은 삼성 거 쓰려고 하는데 이 화웨이 걸 한국 정부가 또 화웨이 걸 쓰려고 하니까 이게 5G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뭐 무인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이거 조명 껐다 켰다 하는 거, 커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가스불 크고 끼는 거 다 예. 조정돼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중국 애들이 지금 텐센트가 카카오톡을 장악했잖아요. 예. 그 장악해서 지금 개인 신상 정보 다 털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예. 성상훈 대표나 저 같은 사람들, 5G가 화웨이 기판이 깔리는 순간 예. 암살하기가 쉬워져요. 그죠. 가스를 열어놓고서 전기불 탁 키면 뻥 터지거든. 그죠. 예. 이런 거. 아니, 이거 무인 자동차 시스템. 예. 갑자기 자동차가 예. 마음대로 해갖고 한강에 뿡 떨어져. 그죠. 그건 죽어요. 예. 이런 것도 조작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CIA 요원들도 한국 폰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도청되는 거지, 뭐. 그렇죠. 위치 노출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한다? 이거 죽으려고 환장해내는 거죠. 군넉. 굿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스위스랑 손잡고, 러시아도 가상화폐로 무역한다 그러고, 이란과 중국,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란. 보세요. 예. 중국, 러시아, 이란. 여기서도 벌써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그 연결 카르텔이 같은 선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이죠? 예. 스위스. 그러면서 얘들이 바티칸하고 한 손을 잡았어요. 왜? 유태인에게 눈밖에 났기 때문에 예.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또 다른 시장인 바티칸과 제휴하려고. 예. 그렇죠. 스위스 이렇게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인도 태평양 방화선에 대항을 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금융 카르텔은 바로 이 인도 태평양 방화선에 연해서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이란, 시리아. 얘네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반이스라엘. 스위스가 돈을 벌었잖아요. 예. 저 어떻게 돈 버는지 아세요? 어떻게 봤습니까? 그거 아세요? 옛날 때 바티칸이 히틀러 지원했던 거? 아. 바티칸이 히틀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예.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예. 그때 당시 유태인들 막 돈 뺏고 그랬잖아요. 예. 그 돈들이 다 스위스로 들어갔다고. 아. 그랬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존한 유태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서 야 내 돈 내놔 그랬는데 스위스가 거절했어요. 예. 그 돈 가지고 스위스가 지금 요를레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아. 응? 그러면서 지금 초콜릿 만들고 시계 만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예. 그리고 얘네들의 그 주요 고객이 바티칸. 바티칸의 비밀 금고가 바로 스위스에 있거든. 예. 그러니 스위스를 바라보는 유태인의 시각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죠. 예. 이 국가들이 바로 비트코인 거래하는 이 연계된 국가들은 다 반이스라엘 전선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씨 안 걸친 데가 없구만. 다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우짤라고 삼합회도 오고 모사드도 오고 CIA도 오고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건 묻는다고 뭐 미투 운동사부터 별의별 게 다 해나지만 결국 기업은행 하나 터졌죠? 예. 파요. 우리말이 음모론인가?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엘리트층의 전쟁의 세계를 모르는 것들이 밑에다 자기들끼리 그 원숭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서 그 이야기를 거품을 불리면서 이야기해봐야 절대 핵심 못 잡는다. 그죠. 진짜 핵심의 전쟁과 메커니즘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모르면 배우라고. 예. 어? 이게 나왔고 미투 뭐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뭐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45건 추가 고소에 비트코인 대북송금 가짜뉴스도 집어넣는데 우리는 한 번도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제가 최초 유포자인데. 그죠. 그리고
문재인 임기 2개월 남았다는 것도 어쩌면 이거 제가 아마 최초 유포자일걸요? 그렇죠. 예. 그 제가 옛날 때 7개월 전서부터 뉴스타운에서 계속 이거 얘기했었거든. 예. 우리는 3.15 소고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자 형사고소 이것도 두고 보자고 이제. 두고 봅시다. 이거 이제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자고. 그죠. 예. 이거 IBK 은행 때려잡은 게 어디예요? 재무부죠. 그렇죠. 예. 헤즈볼라 때려잡는 부서도 어디예요? 재무부. 그렇죠. 니들 죽었다 해요. 어? 자, 여기 채용비리 의혹. 이것도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안 건드린 것 같은 은행이 하나은행이 안 건드린 것 같아. 예, 예.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건드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은행이 지금 정권의 눈밖에 났나 봐. 그래서 하나은행장을 그렇게 잘라내려고 뭐 채용비리로 걸어갖고 그렇게 뭐 검찰 조사하고 했는데 그 검찰 조사를 주도했던 금융감독 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가 쫓겨났어요. 채용비리 의혹을 공격하다 지가 쫓겨났어요. 예. 그래갖고서 뭐 막 뜯어먹는다고 뭐 금감원이 한해은행을 뭐 아주 거세게 밀어치고 금융노조 동원해가지고 뭐 하나은행 원장 막 쫓겨내기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연임 성공했습니다. 예. 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군요. 예. 마사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마사지. 예. 돈은 누가 움직인다? 미국의 예. 재무부. 재무부. 예. 그리고 세계 금융은 누가 움직인다? 유태인. 자. 그 밑에 모사드가 있다. 그렇죠. 예. 뭔가 예. 달라. 니들 안 된다요. 그리고 이거 내가 예언했던 거죠.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할 거라고. 공격했잖아요. 이거 공격해도 내가 소용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공격하지?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그 작년부터 뭔 이야기냐면 연초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문재인하고 무너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갑자기 뭐 미투 터지고 뭐 터지고 뭐 터지고 뭐. 안희정이 날라가고 정봉주 날라가고. 그렇죠. 정봉주는 이 불쌍한 게 문재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정봉주는. 네, 문재인이가 정봉주만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다고. 특별 사면했어요. 예. 그 특별 사면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러면 그 미투 이런 거 터졌겠습니까? 예. 어쩔 수 없어. 예. 어쩔 수 없어. 죽음을 부르는 정책. 이거 가스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한번 죽는다고 얘기했죠. 예. 항상 저는 사례를 보여주잖아요. 2006년도에 중국이 카자흐스탄 중국 해당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통과해서 이란으로 빨대를 꼽으려고 그랬어요. 예. 왜냐? 이란의 석유와 가스만은 100% 자급 자족이 가능하니까. 예. 2006년도. 그리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부터 우르무치까지 예.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스는 세계에서 5위인가 8위인가 그래요. 굉장히 매장량이 많아요. 예. 이것도 하면은 중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예. 했는데 2016년 완공 예정이었어요. 그랬는데 2016년에 까리모프 대통령 사망. 그리고 아까 2006년이라 했죠? 예.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사망. 둘 다 사망의 원인은 심장마비. 심장이 안 좋더라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심장이 좋은가? 이거 조심해야지. 강철 심장인가 봐. 강철. 예. 강철대오. 막 이런 강철 서신. 이거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구호인데. 예. 보세요. 2016년 이후에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계획이었는데 2016년에 사망해요. 이 사람. 그쵸. 예. 까리모프 대통령.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실패하죠. 이 프로젝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희망을 얻죠. 예. 노동조합의 빨갱이 집단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중국 신장 위구르 쪽 탄압에 대해서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하면서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있네. 예. 좋은 현상이에요. 너희들도 빨리 자각하라요. 왜? 예. 너희들 노동자들 그 맨날 일 안 하고 데모해서 그 불로수도 걷는 거 다 기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업이 중국에서 망하면은 너희들 밥그릇은 날아간다. 지난번에 보니까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그 건설 현장에서 그 조선족들 몰아내라고 막 또 데모하더만요. 그래. 그러니까. 반중 정서 좋아. 해. 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민주노총 구호에 등 돌리는 2030. 이게 예. 뭐냐. 아까 우리 20살 날 데모했을 때 뭐 시급 1만 원 데모. 그게 눈 돌린다는 거예요. 예. 안 돼. 아니, 그것도 그러고, 우리는 문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는 1980년대 뭐 구호 외치고, 그 노동가요 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틀딱 새끼들 하고, 사람들이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혁명 정권이 왜 무너졌냐면은 예. 무라바크를 쫓아내고서 혁명 정권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혁명 정권이
아젠다가 없어.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맨날 전 정권 때려잡기, 예. 부패와의 전쟁하면서 반대파 제거하면서 자기 편 집어넣기. 자기 편 집어넣으면 뭐해? 바로 부패. 예. 그 이득권을 장악해가지고 예.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려요. 예. 아예 개새끼들 들어와고 그때에 거기에 쫄려서 위기감을 느끼던 우파들 약 44% 우파들 어떻게 보면은 50%가 안 넘는 소수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이 탄압받았다가 분노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좌파들은 환멸감을 느껴서 투표를 안 해버리고 예. 우파들은 얻어맞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투표장을 가서 투표하니까 예. 어떻게 돼? 최저의 투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권이 탄생했다. 예. 이게 지금 안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가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저기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겁에 질려 있더라고. 그 왜냐면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은 한 가운데 맨 앞으로 와가지고 좌석을 빡빡 채워주고 해야지 사진을 찍으면은 적게 와도 엄청나게 많이 온 것처럼 보인다고. 예. 근데 이게 중간에 듬성듬성 공간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오시라고 해도 앞쪽으로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이 겁에 질려 있는 거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패배주의에 그냥 쩔어 있는 거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예근성 노비근성이 아직까지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주까지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거 내 거다. 내 거를 갖다가 저 빨갱이 새끼들이 뺏어간다 하면은 하다못해 안 되면 이 포크라 들고 눈이라도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눈 찌르려면은 걔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가지고 확 다가가가지고 찔러야지. 그 자꾸 뒤에 엉덩이 빼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온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사람들 큰 문제점이 뭐냐? 누가 해주겠지. 예. 뭘 누가 해줘? 네가 하세요. 예. 네가 하세요. 그러니까 데모도 누가 하겠지. 그게 예. 아니라 네가 하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냐? 보수라는 건 지킬 숫자예요. 예. 지키는 거야. 예.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노비 새끼 노예근성이라고 쩔어 있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미국이 다 해주세요. 미국이 다 해주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왜 그러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 돼야 되는 거지 미국의 속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속국 싫어해요. 네. 왜?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거든. 예. 돈 들어 안 해. 예. 미국은 돈 안 들게 동맹국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세계 13위 무역대국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서 알아서 예. 자국이 미국과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이 하는 그 대미 외교 정책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동맹국이야. 속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태극기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식민지 노예 같은 근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전부 다 미국 해주겠지.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써서 한국을 구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줘야지. 그게 기본적으로 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태극기 들고 나라 지킨다고 나왔지만은 그냥 산책하러 나온 거지 나라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행 갔다 올게 하면은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앞에 가가지고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ATM기에 카드 넣고 비번 누르고 해가지고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은행 앞에 가가지고 야 내 돈 찾으러 왔다 돈 찾으러 왔다 이러면 돈 찾을 생각이 없는 거고 이 미친놈 취급당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극기 들고 계속 지금 1년 반 2년 동안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뭐가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비효율의 그 낭비인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태극기 그냥 계속 빅빅빅 산책만 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앞에 왜 안 오냐고. 앞으로 오고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왜 자꾸 패잔병처럼 자꾸 뒤에 숨어 있냐고요. 자, 태극기 집회를 저는 앞으로 조직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우리 인력 가지고는 태극기 집회까지 컨트롤이 안 돼요. 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태극기 집회를 통합시키는 작전을 할 겁니다. 예. 공작을 대놓고 얘기하니까 나는 할 거고 앞으로 통합시키고 통합시키는 어젠다는 반중 친미로 나갈 거예요. 예. 대전제는 반중 친미예요. 반중 친미를 외쳐야만 모사드나 미국의 CIA가 혹시 알아요? 예. 도와줄지. 그죠. 왜? 동맹국으로서의 행동을 그죠. 국민도 대모대로 뭉쳐서 단체가 돼버리게 되면 거대한 힘을 형성하거든요. 그죠. 비록 국가는 친중을 하더라도 예. 국민은 반중을 하면서 거대한 세를 형성한다면 미국이나 공작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꽤 쓸만한 재료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사지가 들어가겠지. 막 뭐 돈도 막 자고 있으면 뭐 돈이 하늘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공작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방송에는 절대 예. 얘기 안 하지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권이 무서워서 대모대를 못 건드리게 돼. 그죠. 예. 왜 잘못 건드렸다가는 일이 더 커지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 그 좌파들 그 새끼 봐요. 아재 나를 죽여라 그러고 밖에 나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못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왜? 제가 죽으면 영웅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영웅화되게 되면은 그때는 통제 불능 사태로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이충훈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총을 든 놈은 안 무서워요. 예. 몽대기 든 놈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즉 뭐냐? 대가리 뒤집면서 쏴봐 이 새끼야. 그러면 군인들 총을 못 쏜다고. 이거 쐈다간 나 이거 사형 선고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과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과감하지 못해? 우리 보세요. 우리 문재인 개새끼하고 쌍욕에다 못 잡아가잖아. 과감하게 나가. 아니 죽이라고 하니까 못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거는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그렇죠. 기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더 기가 센가? 우리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겁주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계좌 털고 계좌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겁을 줘가지고 그 보수들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 생각하고 한 발 한 발 물러서다 보니까 지금 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태평양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다고. 빠져 죽을 거예요? 아니라고. 이제 우리 봤잖아요. 이제 이게 꺾였다고. 꺾였으면은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치고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보면 북한 가고 만주 가고 가다 보면 시베리아까지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태극기 부대를 이제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기존에 좀 몸집이 있는 태극기 부대는 통합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자기네 세력이 있다 이거지. 나는 그거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왜? 아니 태극기 부대를 만든 목적이 뭐야? 네. 뭐가 목적인 거야 도대체? 돈 벌려고 만들었지 뭐. 예. 나는 그래서 만약에 몸집 있는 태극기 부대가 합치기 안 하면 오히려 전 조그만 잔챙이 부대들을 모아서라도 크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태극기를 왜 흔든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태극기 부대 흔들고 하는 거는 결국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바꾸고 예.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자 하는 게 열망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힘을 뭉쳐야 된다는 건 당연한 논리야. 그죠. 예.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저쪽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저쪽은 가짜야. 그러면은 진짜 가짜를 따지면서 안 뭉치다가 보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중국 애들 문재인이 이기는 거지. 예. 그러면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야? 불확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몸집이 크건 작건 하나의 쿠릴타이, 예. 즉 원탁회의에 동등하게 앉아가지고 예. 지분은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유목민의 사고방식이야. 제가 이걸 계속 요즘 태극기 부대 사람들 만나거든요. 예. 지도자들을. 예. 근데 이게 계속해요. 예. 우리는 조직이 크건 상관없이 동등하게 가는 거다. 원탁이 앉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그 안 뭉치겠다는 하는 자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이유가 돈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살려주세요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돈 갖다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중국의 뿌락시, 북한의 뿌락시, 민주당에서 들어온 돈 받고서 보수를 분열시키는 대가로 돈 받은 그런 세력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에 수뇌부가 있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몽골촌을 통합할 때 징기스칸이 모았던 사람들이 가장 벌 벌려는 쪼잔한 부족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 부족들을 모아서 가장 강력했던 나이만이라든가 케레이, 예. 뭐 이런 메르키트, 타타르 이런 부족들을 다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한다고. 예. 조그만 조직에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뭉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원탁에 앉자는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거대한 태극기 조직을 만들어야 5월 달에 키 리저브 훈련할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번 3월 1일 날도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있긴 있었지만은 모여서 따로 놀았잖아. 예. 이러면 안 된다요. 예. 모여서 같이 놀아야 돼요. 예. 그거를 앞으로 태극기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지금 그 태극기 그거 데모해서 지도자 된 다음에 국회의원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올라가서 한마디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권력욕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면은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태극기 부대의 역할은 가리발디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가리발디가 누구냐면은 이탈리아가 여러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예. 이 공국을 통합할 때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남쪽으로부터는 사르디니아 왕국에서 봉건제 체제, 예. 사르디니아 왕국의 봉건제 국가로 해서 남쪽을 통일시키고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북이탈리아 지역을 통일시키면서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렸어요. 예. 그래서 양쪽이 통일이 돼서 남북으로 이탈리아가 나눠져 있을 때 예.
가리발디의 원래 꿈은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 사르디니아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예. 어마어마한 피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뭐 프로이센이 개입하고 합스부르크가 개입하고 뭐 프랑스가 개입하고 해서 이탈리아가 더 전쟁판이 될 것 같으니까 가리발디가 어떻게 하느냐? 물러서 버려요. 예. 그냥 그 사르디니아 왕국한테 너 가져 그래 버려요. 예. 북이탈리아 그냥 사르디니아 왕국에 편입시키겠다 그래 버려요. 예. 그래갖고 사르디니아 왕이 그냥 이탈리아를 통일시킵니다. 예. 그래서 사르디니아 국왕이 가리발디를 데려다가 너 수상해 그래요. 예. 근데 그걸 거절해요. 예. 그 거절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산에 들어가서 농부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태극기 부대 지도자들은요. 자기네들이 그 태극기 부대 몸집이 크건 작건 정권이 바뀌면요. 원래 현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응. 예. 거기서 뭐 한 자리를 얻어서 뭐 정치에 나서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면은 왜 통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정치적 지위 때문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애국심이라면은 예. 딱 통합시키고 툭툭 털래니까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것도 그거 거기 뭐 연사들 쑥 나오는데 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아 지겹다고. 태극기 부대가 되려면 전략과 전술, 어젠다가 있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 돼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무슨 미래지향이 있어 태극기에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통합시키고 하는 거를 앞으로 저는 하려고 하고 몸집 큰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안 뭉치겠다 그러면은 뭉치겠다는 한두 명끼리 단체장을 하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저는 다 해서 통합된 그거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진짜. 예. 그게 더 커지는 거를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진짜. 예. 예. 그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이제 마무리했는데 태극기 이번에 우리 그 집회할 때 민주노총 옆에서 악쓰고 뭐 꽹가리 치고 악쓰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문화공연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틀딱 새끼들 그래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확 분위기를 완전히 그 우리가 상대방 하는 걸 완전히 잡쳐 분위기를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쪽 구경한 민주노총 애들도 많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막 굳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올라가서 마이크 잡을 필요 없어요. 마이크 잡을 필요 없고 그냥 문화 공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문화 전위대를 갖다가 앞에 내세워 버리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들려는 제2의 태극기 부대 혹은 제2의 촛불 부대는 좌파 우파 구별 안 하고 다 받아들인다.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과거 안 따진다니까. 자꾸 과거 논쟁을 벌이는데 나한테 그거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의 이념은 뭐다? 예. 여자는 이쁘면 된다. 과거 안 묻는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작해봐. 박수 연락했지네 저쪽에서. 예. 아무리 공작해봐라요. 안 통한다예요. 예. 그거예요. 예. 자, 일단은 뭐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요. 30일 금요일 2시입니다. 우리 유료 강연이 있으니까 50명 선착순이니까요. 지금 당장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화로 해가지고 나만 꼭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자리 없으니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오케스트라 이제 피날레를 해요. 피날레. 이제 5번 교향곡 5번. 자 5번으로 가요. 5번. 5번은 뭡니까? 자 보시고. 아니. 자 아까는 우리 이제 9번은 합창, 5번 5번은 합창, 운명. 빠바바바, 빠바바바. 자, 갑니다. 1번. 개새끼야! 자, 갑니다. 2번. 늙은이 비다라! 자, 갑니다. 3번. 늙은이 비다라!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못 먹겠네. 자, 연습해서. 존볼튼 데리고 와서 물고문 좀 시켜야 돼. 엎드려 뻗쳐 시키고, 진짜. 자, 갑니다. 다시 3번. 늙은이 비다라! 자, 4번. 늙은이 수가!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에 뵐게요. 네.